캐나다에서 가능한 혹은 미국에서 가능한 한국식 갭 투자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좀 해보다가 제 생각도 있고 공부하면서 찾아본 방법도 있어서 이런 방식이라면 캐나다, 미국에서도 한국식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이제 일단 카페에 글을 썼어요. 카페에 글을 썼는데 글이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쓰는 부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말도 좀 장황하게 되긴 하지만 제가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북미에서 갭 투자는 가능한가? 미국, 캐나다에 쓸 수 있는 북미 투자. 자, 갭 투자라는 걸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생각보다 좀 적은 자본을 투입해 가지고 집을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핵심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결국 집주인에게는 무이자 대출과 같은 효과를 주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적은 디파짓을 넣고 나머지는 다 은행 모기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적은 자본금을 넣고 세입자를 통해서 그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핵심은 문제는 전세 제도가 없는 미국은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전세 제도의 핵심은 무이자로 남의 돈을 이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무이자는 아니지만 대출보다는 훨씬 낮은 이자를 생각해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사실은 가장 낮은 이자를 주는 대출은 뭘까 생각해 볼 때 결국 모기지죠. 그 모기지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한국식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고 설명해 볼게요. 한국에는 뭐 총 금액 1억 원의 집이 있다고 칩시다. 굉장히 낮은 금액이에요. 디파짓 2천만 원을 넣고 그리고 전세금 8천만 원을 집을 구매했다고 봅니다. 최대한 북미와 비슷한 모델을 생각해 보면 내 자본은 2천만 원 투입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죠. 사실 저번에 설명했던 무피 투자랑 약간 비슷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국은. 근데 이제 무피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결국은 전세를 8천만 원짜리를 구해서 집을 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갭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미의 상황은 보면은 이제 미국, 캐나다에서는 총 금액 1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고 쳤을 때 우리 20%는 디파짓을 넣고 나머지를 이제 80%를 8만 불을 모기지를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적으니까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이게 뭐 5억짜리, 7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산다고 보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내 소득으로 80% 이상의 모기지를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이 따지죠. 옛날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따지기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에 무서운 게 뭐냐면 스트레스 테스트가 6%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더 오를 수 있어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는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실제는 모기지는 3%, 4%인데 요게 2% 정도를 더해서 이 사람들이 모기지가 더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감당할 수 있나 없나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좀 적어졌고 여기서 사실 디클라인이 좀 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결국은 받는 모기지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같은 전세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서 내가 차라리 전세금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어쨌든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모기지를 많이 받는 방법인 거죠. 실거주를 포기를 하고 보다는 월세를 수입으로 잡고 그 수익으로 늘어난 것만큼 모기지를 최대한 많이 받는 거예요. 자, 뭐 여기 보면은 요즘에는 월세가 뭐 반지하도 1,500불 다 넘더라고요. 웬만하면 2,000불도 우습죠. 그래도 월세를 2,000불로 잡아보겠습니다. 2,000불 잡아보면 2,000불 곱하기 12, 24,000불이에요.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집 하우스홀드 인컴이 예를 들어 7만 불이다, 5만 불이다. 그 연소득이 24,000불이 늘어나면 사실은 자기 연소득의 일반적으로는 3배에서 4.5배 정도를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뭐 은행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거예요. 사실 이거 일반적인 거니까. 그러면은 상당한 금액을 모기지를 좀 받을 수도 있겠죠. 월세가 이거보다 더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뭐 1억 가까이도 모기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집에서 방 한 칸이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방 한 개짜리 콘도면 방 두 개짜리, 방 두 개짜리 콘도면 방 두 개 된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늘어난 모기지 금액이 구매력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세와는 다르게
완전 무이자는 아니지만 은행의 모기지는 어떤 대출보다도 이자가 쌉니다. 흔히 라인 오브 크레딧은 요즘에 뭐 7%, 8% 하는데 뭐 지금 9%까지 나온 거 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카드로는 뭐 20% 항상 넘죠. 22% 막 그렇죠. 결국은 결론을 내리자면 테넌트를 통해 테넌트 렌트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대출을 받아내는 것이 갭 투자와 가장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 최대 장점은 한국은 전세자가 빠져나가면 테넌트 세입자죠.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전세금 돌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를 또 찾아가지고 채워 넣든지 돈을 받아야 되고 그저 여기서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빠져나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잖아요. 근데 북미에서는 은행에 대출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세입자 중간에 빠진다고 해서 큰 목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세입자가 뭐 빠져나갔을 때 다음 월세 다음 테너트를 못 찾을 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고민이긴 한데 사실상 이 부분은 생각을 잘 해보면 세입자가 몇 달 동안 없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자세히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나중에 일단 기니까 좀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주의할 점은 은행별로 어떤 은행은 수입자 렌트를 뭐 100% 수입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요. 어디는 야 너 이거 어차피 받아봤자 또 모기지 또 나가고 뭐 콘도피 내고 인슈런스 내야 되고 텍스 내야 되고 아니잖아 50%만 인정을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은행 기관별로 좀 충분히 알아보고 선택을 하시면 정말 100% 수입을 잡아주는 곳은 그만큼 더 많은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투자를 현명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카페, 유튜브 그리고 운영하는 블로그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와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